네, 안녕하세요. 이본입니다. 오늘 직원직설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끊김 현상이 심하다고 해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방송을 진행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녹화 방송이 훨씬 부드럽고 깔끔하다라는 의견을 주시면 직원직설은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로 많은 의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생동감은 좀 떨어질 수 있고 이본의 농담도 좀 사라질 수 있겠지만 임팩트 있는 내용 전달은 변함이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신 차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이렇게 21선 돌파 후 쉬고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대로 무너지길 바랬지만 트럼프 관세 이슈가 멕시코 캐나다 이슈죠. 그 이슈로 한번 다시 급등이 나왔고 21선 위에 있습니다. 21선 아래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1450원 라인 때는 가장 두려워하는 라인대예요. 누가? 대한민국 기업들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돼요. 환율 체크. 해외여행 나가시는 분들 해외여행만 집중하지 마시고 국내의 환율, 원달러 환율의 가격 흐름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트럼프, 제가 트럼프의 이 왈왈왈 짖는 깡패 같은 이 정치 행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미국 혼자 가는 수는 없다. 예, 혼자 갈 수는 없다. 그리고 내뱉는 말을 전부 실행할 수는 없다.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엄포이지 그것을 실행하는 순간 미국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치솟을 수밖에 없죠. 관세 정책을 강하게 가면 말이죠. 일단락된 분은 일단은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 매기는 것을 유예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미리 예상을 했는데 유예를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계속 희망 고문을 시키고 한 달 뒤에는 또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 어떤 멘트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락 된 듯 싶지만 일단락 된 게 아니죠. 또 한 달 뒤에 뭐라고 또 엄포를 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를 직격하는 것은 중국을 노리는 것이죠. 중국. 왜냐면 중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서 메이드 인 멕시코, 메이드 인 캐나다로 둔갑을 한 후 미국으로 수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 증시는 코스닥 반격이 나왔다가 살짝 밀리고 코스피 오전에 강했다가 밀려 끝났어요. 우리 꽃님분 중에 질문을 주셨었는데 2시부터 왜 갑자기 시장이 밀리느냐. 제가 이제 장 마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상승폭 반납 이유가 2시경부터 시작이 되는데 속보가 매겨집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미국 중국산 상품 전체에 10% 추가 관세 발효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바로 보복합니다. 제가 보복할 거라고 했죠. 중국이 보복하는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돈 벌어가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애플이 있고요. 테슬라가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죠. G1 국가와 G2 국가는 공생하는 것이지 서로 누가 더 세다 으르렁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물지 않을 거면 짓지도 말라.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는 짓는 거에 집중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중국은 10일부터 일부 미국 상품에 10% 관세 때려버리겠다. 석탄, 미국산 석탄, LNG도 15% 때리겠다.
이게 뭐예요? 미국 기업가들, 국민들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 밥상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퍼스트 아메리카가 될 줄 알았지만 실상은 정치적 쇼잉이었지, 그것이 진행되는 순간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미국 국민들이라는 것을 바로 체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트럼프입니다. 일루미나 PVH도 블랙리스트 올려버렸어요. 중국의 반격, 미국차 15% 보복 관세, 구글도 다시 방독점법 조사하겠다. 그죠? 이거 천연가스에도. 근데 이 천연가스와 원유를 수출을 많이 하려는 계획이 트럼프에게 있는데, 이 천연가스는 셰일가스가 되겠죠? 예, 정면 대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중국 국무원에서는 미국산 석탄, LNG죠. 액화 천연가스의 15%. 원유 들어가요, 원유. 원유도 많이 수출하려고 하고 있죠, 트럼프가.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및 대배기량은 뭐 8기통 이상이 되겠죠. 픽업트럭, 미국의 포드, GM사에서 잘 만드는 픽업트럭 10% 수익 감세를 오늘 10일부터 각각 부과한다. 맞불 대응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이렇게 엄포를 놓는다고 해서 중국이 깨갱 알겠어요 하는 게 아니라고 했고, 하나 또 카드는 또 있죠. 중국 위안화를 절하시켜버리는 겁니다. 위안화를 절하시키면 상쇄가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 국채를 패대기 쳐버리는 거죠, 중국에서.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최근에 전화통화를 통해서 멕시코와 캐나다의 문제를 엄포를 놓다가 한 달 뒤 유예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계속 주도권을 챙겨가면서 채찍과 당근을 주면서 막상 말했던 것만큼 실행할 수 없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왜? 그걸 단행하는 순간 더 타격을 입고 물가 상승률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국가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위험한 조짐은 뭐냐면 미국의 관세를 통해서 피해를 본 국가들이 연대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유럽에 대해서도 아직 지금 말은 없지만 유럽에 대해서도 곧 엄포를 놓을 겁니다. 유럽이란 나라는 중국이 없으면 안 돼요. 값싼 공산품을 어디서 받아가서 쓸 겁니까? 네, 인플레이션 바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럽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대 다수의 싸움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아무리 정말 대단한다 한들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매출을 일으켜주는 건 미국 외의 주변국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여러분들 상생을 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무슨 각국에 대해서 마치 법인세 걷듯이 각국마다 관세를 다 올려가지고 세금을 매긴다? 깡패나 하는 짓이죠. 그렇게는 힘들어요. 그런 행동과 말을 했던 이유는 퍼스트 아메리카, 과거의 미국의 강대국의 힘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었던 지지자들을 위해서 내뱉은 말이다. 그래서 제가 자꾸 쇼인 정치라고 했던 얘기고요. 그 행동을 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미국은.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말은 강하게 내뱉을지언정 현실에 와서는 현실과 타협하면서 우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나와 있는 게 이 부분인데, 전화 통화를 할 겁니다. 언제?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이나 오늘 밤이라고 할게요.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중에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럼 뻔해요. 예, 뻔합니다. 또 뭐 연기를 한다라는 등 뭐 또 다른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파국은 트럼프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이슈가 좀 정리가 되면, 오늘 장중에 이 이슈 때문에 상승폭을 반납했잖아요.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긍정적